오늘은 코로나가 재확산되면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을 전체적으로 총정리하고 매매해볼 만한 기업이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진단키트 관련 수익률이 높았던 순서대로 배열을 해봤는데요. 휴마시스는 저점 대비 1430% 상승을 했는데, 이례적으로 셀트리온에서 공동개발 착수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6번 상한가를 치면서 크게 올랐죠. 진단키트 수주력은 공시 기준으로 인도 30억 단 한 번 있습니다. 진매트릭스는 1255% 올랐는데 미국에 5.3억, 중동에 6.9억, 이태리에 5억 수출 계약 맺은 게 있습니다. 랩지노믹스는 저점 대비 902% 올랐고 쿠웨이트에 36억, 미국에 92억, 인도에 34억 공급 계약을 맺은 전적이 있습니다. 시젠은 저점 대비 817% 올랐고 수젠텍은 690% 올랐고 남미에 8.7억, 브라질 5억, 러시아 26.7억, 스페인 52억 공급 계약을 맺었고 EDGC는 자회사를 통해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진단키트 공급 계약은 공시에 따로 없고요. 저점 대비 498% 올랐습니다. 나노엔텍은 공급 계약 이슈는 없고 저점 대비 491% 올랐는데 특이점은 모회사가 SK텔레콤이라는 점 때문에 SK바이오팜이 상장할 때 주가가 상승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녹시자 MS는 싱가포르, 영국, 브라질에 208억,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에 145억 공급 계약을 맺었고 저점 대비 448% 올랐습니다. 바이오니아는 저점 대비 366% 올랐고 사우디에 70억, 영업 비밀에 55억, 카타르에 50억, 루마니아에 23억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미코는 357% 저점 대비 상승했고 미코 바이오메드라는 자회사를 통해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미코 공시사항에는 공급 계약 내역이 없습니다. 엑세스바이오는 저점 대비 338% 올랐고 이번에 진단키트 수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공급 계획은 없습니다. 수출 승인을 7월 27일 날 받아서 상한가를 기록했고 진단키트 강세장을 통해서 연이은 상승 중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등락률 순위로 보면은 셀트리온하고 공동개발한다는 휴마시스가 제일 많이 올랐고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시젠이 시가총액적으로 가장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기업 분석에 앞서서 진단키트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시젠입니다. 시젠이 3월 25일 1분기 말일 기준으로 진단시약을 생산 가능한 국내 업체의 총 생산량이 일당 13만 5천 개입니다. 시젠의 수출 비중이 95%에 달합니다. 총 생산량의 95%를 했을 때 12만 8,250개가 나오는데 이 뉴스가 있고 2분기에 컨센서스상 매출액이 전년 대비 2천억, 영업이익이 1,500억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분기가 1일 생산량 12만 8,250개 곱하기 2분기 90일 하면은 1154만 개를 늘어날 매출액 나누기 1154만 개. 평균적으로 진단키트 하나당 판매 단가가 19,000원이 됩니다. 한번 메모해 보세요. 1154만 개를 2분기에 생산을 했을 때 진단키트를 개당 19,000원에 수출을 했으면 매출액이 2,200억이 는다. 여기서 매출액이 2,200억이고 영업이익이 1,500억 증가를 한다면 이익률이 68%입니다. 참고를 하고요. 시젠이 공시에서는 수량 기준으로 1년에 21만 6천 키트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해요. 당사의 제품 생산에는 고가의 생산 설비나 특별한 기계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죠. 그래서 생산 능력을 결정할 때 생산 인력이 주요 변수가 되는데 2분기 때 인력을 대거로 고용을 했다면 생산 능력은 널뛰기를 하기가 쉬운 거죠. 진단키트 기업은 판매 허가를 받을 기술력을 입증했을 때 생산 설비와 기계 장치를 마음껏 늘릴 수 있다면 생산 능력을 확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연간 생산 능력이 21만 6천 키트였으면 지금은 일당 12만 8천 개를 만드는 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표는 하나금융투자에서 제공한 시젠 연간 실적 추정치 표입니다. 이 표에서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2분기 58.2%, 3분기 60%, 4분기 62.8%를 추정을 했는데요. 코로나 진단키트의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른 자료인데 CTC 바이오가 만드는 형태 항체 신속 진단 키트는 수출 단가가 $5에서 $8 선으로 추정되고 영업이익률이 45%로 가정을 하고 있다. 교보증권에서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그러면 진단 키트 관련주 중에 공시 기준으로 단위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금액이 가장 큰 기업이 어떤 것이냐 살펴보니까 월요일날 녹십자 기업 분석한 걸 찍었었는데 임상 이상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재료 소멸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오늘 장중에 오후 1시에 임상 신청을 했다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지금 종목 메모 내용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상 승인일이 임상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통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8월 중순인데 제 생각에는 녹십자 임상 승인일이 8월 15일보다 빠르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의 기대감이 대단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도와줘야 될 치료제이기 때문에 속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녹십자는 임상에 쓰일 치료제를 생산을 했고요. 신청을 통해서 가능한 빨리 승인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종목 메모에 저점 대비 최고가 퍼센트와 단일 판매 공급 계약 내역을 기준으로 진단키트 수주된 자금들을 적어놨는데 수주 잔고가 제일 많은 녹십자 MS를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녹십자 MS 자료조사에서 뉴스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6월 23일 날 녹십자 MS는 코로나19 진단키트 총 $4,200만 규모 수출을 확정지었다. 그럼 하반기에 520억을 수출을 할 건데 이익률이 적어도 45%면은 234억이고요. 시젠처럼 60% 이익률을 가지면 312억입니다. 진단키트를 생산할 때 크게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요. 인력만 충원되면은 언제든지 얼마만큼의 진단키트 생산량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인증된 공장에서만 생산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GMP 인증 공장에서만 체외 진단기 생산이 가능해요. 녹십자 MS는 특이한 내용이 있죠. 올해 5월달 뉴스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투석액 공장이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데 GMP 허가를 마쳤다고 했어요. 녹십자 MS 안은옥 대표가 제2공장은 진단사업 핵심 역량이 집결되는 통합생산기지로 중축을 염두에 두고 기반을 설계했다. POCT가 진단기기거든요. 진단사업까지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통합공장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미 GMP 인증이 끝난 공장이기 때문에 생산 라인만 깔면은 바로 진단키트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뉴스 또 찾아보면은 진단시약 공장이 지금 100% 가동하면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6월달에 발표를 했죠. 근데 6월달에 이미 제2공장이 완공됐을 때거든요. 가동을 시작했을 때 새로 지은 공장까지도 전사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도 있죠. 체크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19년도 11월이면은 얼마 됐죠? 이때 주주우선 공모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주당 발행가액이 4,485원인데 1,150만 주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평당 4,485원으로 11월 달 유상증자 하고 나서부터 1150만 주 유상증자 공모 물량이 있었던 겁니다. 물량이 정리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거래량이 터지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래량이 터진 이날 많이 팔고 나갔을 겁니다. 손바뀜이 일어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2분기 실적 잠정치가 발표가 되었는데 계약을 6월 16일, 6월 23일 했죠? 그래서 계약금이 들어와서 그 정도 실적이 나왔다 보고요. 영업이익이 2분기 기준 28억, 전기 5억 2천, 합치면은 이익이 28억 더하기 5억입니다. 그러면 33억이죠? 그리고 하반기에 이익률 45%에서 60% 사이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보수적으로 추가 수주 금액이 없을 때 이익률 45% 추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33억 더하기 234억 하면은 영업이익이 연간 267억이 나오죠. 이 영업이익을 현재 시가총액에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의 영업이익을 나눴을 때는 8,900가 됩니다.
시즌도 지배주주 순이익 말고 영업이익으로 시가총액을 나눴으면 4,014억. 14배죠. 녹십자 MS가 시즌만큼 이익이 녹십자 MS에 반영이 된다면 시가총액이 3,790억까지 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3,790억에 상장 주식수를 나눠요. 그러면 곱하기 1억을 생략을 했으니까 1억을 곱하면 녹십자 MS는 17,950원이 됩니다. 17,950원이란 가격은 2018년도의 최고점 부근이 됩니다. 코로나 진단키트 판매가 공급 계약된 내용만 잘 팔았을 때 퍼 14배까지 올라간다면 주가가 전고점까지 상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녹십자 MS가 8년도 주가가 올랐던 거랑 비교했을 때 성장을 많이 했어요.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공장의 차이입니다. 제가 최근 분석한 제조업 기업들 살펴보면은 공장의 생산 능력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어요. 생산 능력을 늘려가는 기업은 주가가 많이 올랐고 생산 능력을 그대로 갖고 간 기업은 테마에만 주가가 움직이고 그 외에는 주가가 잘 안 움직이더라. 그래서 녹십자 MS는 테마 외에 생산 능력을 키운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가는 조정을 크게 받았지만 공장이 완성돼서 생산 능력이 올라간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주가는 반영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보시면 혈액투석액 가동률이 170%라고 적혀있죠. 이거는 공장이 완공되기 전 가동률입니다. 혈액투석액 84만 7천 개를 생산했을 때 매출이 41억 8천만 원입니다. 이번에 완공된 음성 제2공장은 연간 410만 개의 혈액투석액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혈액투석액 한 개당 가격이 5,000원입니다. 이거 곱하기 410만 개 해볼까요? 그럼 연간 매출은 2,049억이 됩니다. 혈액투석액 매출이 2,000억이 나온다면 이익률이 10%만 돼도 200억의 영업이익이 본 사업으로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슈가 끝나더라도 음성 제2공장이 정상적인 가동을 할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성장성 입증을 한다면 탄탄한 기업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18년, 19년도 적자는 성장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참고사항에 보면은 중단 사업인 혈액백 사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적자를 내고 있던 혈액백 사업을 접었어요. 그래서 재무구조 개선될 기대감이 있다. 진단키트 기업이 주가가 오르는 재료는 첫 번째, 진단키트 개발 완료 소식입니다. 두 번째, 진단키트 FDA 수출 허가 소식입니다. 세 번째, 진단키트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소식입니다. 앞으로 녹십자 MS 진단키트 개발 완료 나올 소식이 있나 살펴보면 되는데 3월달에 녹십자 MS가 암 진단 기업인 진캐스트와 손을 잡고 코로나19 진단 시약 공동 개발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 개발이 끝나면 녹십자 MS가 상업화, 생산, 판매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 키트는 변이가 지속되는 코로나19에 561개 유전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ADPS 기술이 적용된 정확성이 한층 높아진 상품입니다. 이게 언제쯤 개발이 끝나냐면 녹십자 MS가 6월달에 프랑스, 사우디, 필리핀 등 8개국 대상으로 항체 진단 키트를 수출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넣었어요. 특히 7월 중 1시간 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분자 진단 키트 수출 허가를 준비하고 있어. 근데 이게 지금 이 방송이 7월 29일날 찍는 건데 수출 허가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진단키트 개발 완료 소식이 먼저 나올 거고요. 진캐스트와 공동 개발하는 진단키트가 개발 완료된 소식이 나올 거고요. 7월 중 수출 허가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 수출 허가가 나온다는 거죠. 수출 허가될 내용 나오면 주가가 오릅니다. 그러면은 수출 허가 다음에 뭐예요? 공급 계약이죠. 이번 이후 추가 공급 계약 예정. 그 뉴스 중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6월달 뉴스인데 앞으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장 가동률을 10배 가까이 높인다. 이런 내용도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고 예측한 실적보다 훨씬 잘 나올 수 있다. 영상 처음 시작할 때 배경지식 중에 수출 키트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5달러에서 16달러까지 나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대비 공장 가동률 10배를 올렸다고 하면은 300%죠. 가동률이 300% 나온다고 하면은 하반기에만 2,700만 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개당 6,000원이라면 판매 가격이 보기 쉽게 1620억치입니다. 1620억치의 이익률 45%하면 영업이익이 729억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진짜 보수적으로 10배만 해도 지금부터 주가가 3배 올라갈 수 있는 시가총액 1290억이 적정가치가 되는 거죠. 이익의 10배만 잡아도 시가총액이 1290억이 됩니다. 전고점이 문제가 아니고 3배면은 33,000원이죠. 단순히 공장 가동률을 300%가 아니라 100% 정도만 잡아도 18,000원, 300% 잡으면 목표 주가가 33,000원 되는 겁니다. 매매할 때 가장 많이 오른 테마주를 잡아라 해서 휴마시스나 진매트릭스, 랩지노믹스, 시젠, 딱 요 정도까지 대장주로 보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진단키트 테마주를 건들 때 상대적으로 못 오른 기업들도 차트만 이쁘게 만들었다면 이런 식으로 횡보 구간이 있고 올라가는, 횡보 구간이 있고 올라가는, 상대적으로 못 오른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횡보 구간을 갖고 올라갑니다. 횡보 구간이죠. 이것도 횡보 구간, 이것도 횡보 구간이죠. 이런 횡보 구간을 가진 다음에 이렇게 대장주들처럼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올라간 기업 말고 횡보 구간을 갖는 EDGC, 나노엔텍, 녹시자 MS,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수익률 꼴찌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수익률 제일 적게 나온 엑세스바이오가 상한가 쳤고요. 미코는 이번에 우주산업까지 엮여서 주가가 오른 게 있는데 많이 오르기 시작했죠. 이거 방송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아요. 바이오니아, 그렇죠? 그 다음 수익률인 바이오니아 수익률이 366%고 녹시자 MS가 448%인데 이 친구는 아직 못 올랐고, 나노에텍이 491%인데 아직 못 올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녹시자 MS가 또 주가가 오를 만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녹시자 임상수혜. 녹시자 MS의 녹십자랑 차트를 같이 보면은 녹십자가 주가가 오를 때 녹십자 MS도 주가가 오릅니다. 그쵸? 녹십자가 호재가 나왔을 때 녹십자 MS도 주가가 오르죠. 이거는 어떤 거하고 공통이냐면 녹십자 랩셀, 녹십자 웰빙, 녹십자 홀딩스랑도 같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모회사에 의한 호재가 나왔을 때 주가가 공통 반영되는 게 있더라. 이런 식으로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녹십자가 제가 8월 15일 안에 한 번 더 오를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녹십자가 주가가 오르면 이 테마주들도 오를 텐데, 지금 녹십자 MS가 녹십자 계열로서의 테마하고
진단키트 테마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녹시자 MS는 지금 오늘 음봉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음봉이 나온 것 같고, 단기적으로 밀릴 수는 있지만 분할 매수 접근을 한다면 괜찮은 전략을 한번 구상을 해서 매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기업 분석을 같이 해봤습니다. 목표가 3만원까지 가는 건 솔직히 쉽지 않을 거고요.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목표가를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따져보시고 거기서 매도하려고 연구를 해보시는 건 어떤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다른 분석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분석하는 기업을 매수하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진단키트 기업은 이런 게 있고, 만약에 이 종목이 올라간다면 다른 기업과 이런 차이가 있고, 뉴스나 공시에 이런 부분을 매출에 반영을 해서 실제로 기업이 어느 정도 수익을 냈을 때 주가는 얼마 가는 게 적당하냐, 이거를 파헤쳐보는 공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